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3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미국도 지금 트럼프 때문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 백악관에서 기밀 문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숙소에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아카이브라고 그래가지고 국립문서보관소에서 그걸 돌려달라고 했는데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러니까 며칠 전에 미국 FBI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공화당을 자극하고 트럼프도 나와가지고 이게 마치 정치 탄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이틀 전에는 법무장관이 나와가지고 내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서명을 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법원이 공개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좋다 공개를 하라 해가 바로 한 1시간 전에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언론이 분석해서 속보로 막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즉 압수된 문서는 어떤 문서냐 하면은 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문서입니다. 탑 시크릿 1급 비밀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은 핵과 관련된 자료도 있다. 그러니까 최고급 안보 관련 정보가 개인에게 넘어간 겁니다. 반드시 국가기관에 넘겨주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 사저로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FBI가 방첩법, 간첩방지법이죠. 간첩방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압수를 했는데 압수물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밀문서가 탑 시크릿 슬래시하고 SCI 이거는 사이언스죠. 과학 관련 최고급 비밀문서. 그 다음에 탑 시크릿 그 밑에 그냥 시크릿 그 다음에 confidential 이런 문서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한 20개 정도 압수했다는 겁니다. 이런 안보 관련 기밀 문서 말고도 절대로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될 국가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그 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인데 간첩방지법 에스피오나지 액트라고 그러는데 그것 위반 혐의니까 이게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2024년에 재출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지 세력을 공화당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요새 예비선거 후보 경선에 직접 나서 가지고 자기가 미는 사람들을 속속 당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례 없는 수사가 터졌습니다. 그럼 이게 트럼프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공화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일단 공화당은 트럼프를 비호하고 나올 것이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뭉칠 것이다. 지금 공화당원 중에서 한 60%, 70%는 새빨간 거짓말인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냥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치판에 트럼프라는 희대의 사기꾼, 희대의 선동꾼이 나와가지고 온통 미국 정치도 선동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공화당 안에서
소수의 양심 세력이 이런 트럼프 선동 세력에 의해서 아주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지 와이오밍주 출신 리즈 딕 체니 전 부통령 따님 이런 분들은 완전히 지금 막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좀 비슷한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초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전말을 조금 개열을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소식통을 인용해 가지고 핵무기와 관련된 기밀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압수물 중에서 탑 시크릿 슬래시 사이언스라는 항목의 기밀 문서 박스를 압수했다고 하니까 이 속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해 가지고 핵무기 관련 자료는 매우 민감한 것이며 소수의 정부 관계자들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핵 관련 기술이 유출될 경우 적국이 이를 악용할 수 있다면서 만약 적국의 핵기술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면 이 또한 큰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과거 유출된 기밀 정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러프만 전 법무부 방첩 담당 국장은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마리라고 별장에 불법적으로 보관된 자료들이 최상위 기밀로 분류됐던 것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방금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되니까 그게 몇 개 박스는 탑 시크릿 슬래시 사이언스로 분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탑 시크릿이니까 이건 1급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핵 관련 최고급 정보를 무슨 생각으로 트럼프가 자기 별장으로 가져가서 돌려주지도 않았느냐 이겁니다.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들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기밀 정보와 민감한 자료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 중에는 이란에 대한 정보 수집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외국 지도자들의 이메일 및 전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들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는 지금 연초에 시작됐는데 국립문서보관소는 마라라고에 가 있는 자료들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정권적 차원에서 된 게 아니고 국립문서보관소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자기들의 규정대로 회수에 착수를 했는데 불응하니까 이렇게 진전된 거겠죠. 8일 이루어진 트럼프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트럼프와 공화당 지지자 일부는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FBI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일부 열성 지지자들은 FBI에 대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SNS에서 선동을 했고 실제로 지난 11일 오하이오주 경찰은 트럼프 지지자로 보이는 무장한 남성 한 명과 대치했다가 그 남성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공화당 세력이 지금 격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내전 상태, 미국도 일종의 이거 내전 상태입니다. 선동가가 바로 대통령이니까 이런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압수수색 영장 내용에 대한 공개를 요청을 했고 법원에 그게 이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영장 신청을 직접 승인했다면서 압수수색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 법률팀도 거기에 동의를 해가지고 보통 공개가 안 되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된 겁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는 게 미국의 관례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미칠 영향은 그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지금 보도되는 대로 핵무기와 관련된 정보까지도 자료까지도 들고 집으로 갔다 하면은 아무리 공화당 지지자들이라도 트럼프를 계속 지지할 수 있겠느냐? 또 이게 이 형사처벌의 형량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소도 되고 재판 중에 2024년이 오면은 출마한다? 그러니까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한다. 한국은 뭐 기소된 상태에서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이미 여러 사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정치판, 더구나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죠. 퇴임한 대통령이 국가문서를 가져갔다가 반납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트럼프라는 이 희대의 거짓말쟁이 선동꾼이 미국 정치를 흐리고 미국 보수 정치를 무서개로 만들고 이게 한국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일부 극단적인 유튜브 세력은 2020년 11월 트럼프가 낙선했을 때 트럼프가 한국식으로 전자개표 부정으로 낙선했다고 선동해가지고 웃음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큰 적은 독재가 아니라 선동입니다. 감사합니다.